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발표한 개선 과제들을 통해 이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이자 부담 완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국민은행, 우리은행, 허그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9월까지 50세대 미만 아파트와 빌라에 대해 KB 시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더 많은 차주들이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KB 시세 제공 대상이 확대되면 금융회사는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한도를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은행은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10월 중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출 모집인이 방문하여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시 대면 절차로 대환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차주에게 부과되던 전세금 반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허그는 연내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도출하고 보증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여 초과 납부분에 대한 환급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차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한은행은 차주가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 은행 앱에 자신의 소득을 입력하면 구체적인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상황을 함께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차주가 자신의 DSR을 손쉽게 확인하고 DSR 기준 초과분만큼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한 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이버페이는 차주가 대출 비교 플랫폼 앱에서 입점 금융회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차주가 특정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원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포함하여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금융권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들이 이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되었고 6월 3일부터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을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시간을 9시부터 22시로 확대한 결과 신용대출 이동의 약 19%가 추가로 확대된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9월부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는 KB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의 자체 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세 제공 서비스를 통해 담보대상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노력의 결과로 6월 17일 누적 기준으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총 21만 4천 명의 이용자가 약 10조 8,718억 원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 절감 효과도 눈에 띕니다. 금리가 평균 약 1.52%포인트 하락하면서 1인당 연간 약 164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을 포함한 3개 대출 유형 모두에서 큰 절감 효과를 보였으며 신용대출은 평균 금리가 1.5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금리가 1.49%포인트 하락했고 전세대출은 평균 금리가 1.4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금융권 경쟁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자료에 따르면 고정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5월 중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3.55%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순수저축성 예금 금리는 0.03%포인트 상승한 3.53%, 시장형 금융상품은 0.02%포인트 상승한 3.64%를 기록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4.78%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으며
기업 대출 금리는 0.02%포인트 상승한 4.90%, 가계 대출 금리는 0.01%포인트 상승한 4.4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금리는 은행채와 코픽스 등의 지표금리 하락으로 인해 연 3.91%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2022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도 전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3.89%를 기록했고, 변동형 금리도 0.03%포인트 하락하여 4.26%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5월 예대 금리 차는 1.23%포인트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축소되었습니다.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62.5%에서 58.6%로 감소했으며,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93.4%로 상승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 중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0.03%포인트 하락한 3.72%, 신용협동조합은 0.08%포인트 하락한 3.74%, 상호금융은 0.07%포인트 하락한 3.60%, 새마을금고는 0.07%포인트 하락한 3.79%를 기록했습니다.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에서 각각 0.02%포인트, 0.26%포인트 상승한 반면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에서는 각각 0.14%포인트, 0.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더라도 시중금리가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는 주담대 고정금리 산정에 있어 은행채 금리와 가산금리가 반영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정형 대출 비중 확대와 같은 정책적 요인들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자료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고정금리 인하가 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존재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6월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며 가계대출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거래의 활성화와 대출금리 하락, 정책 대출 공급 지속 등의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6조 원 증가하여 전월과 동일한 증가폭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5.7조 원에서 6.3조 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거래의 증가와 정책모기지 양도분, 주택도시기금, 2차 보전 방식 정책 대출의 영향이 컸습니다. 반면 기타 대출은 부실채권 매각과 상각 등의 요인으로 0.3조 원 감소하며 전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6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9만 호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에서는 1.8만 호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세 거래량은 전국적으로 4.5만 호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세 거래 감소는 전세자금 대출이 0.7조 원에서 0.6조 원으로 소폭 감소한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6월 중 금융권 수시는 은행이 전월 대비 26.4조 원 증가한 반면 자산운용사는 2.5조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분기 말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유입 등으로 인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함께 금융권의 수신 동향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금리, 정책대출 공급 상황,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지속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